첫 번째 시간 지났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좀 잡아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개론이 좀 만약에 학문적이고 수용이 나와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브랭크를 채워놓지 마세요. 채워놓지 마시고 나중에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 다시 풀게 되면은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가격과 가격 이해입니까? 이해죠. 그래서 무슨 선상? 양 선상님이 점을 잘 보는데 가격이 비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거 뭐 어렵지 않은데요? 라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격과 가격 이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대체제 보완제예요. 무슨 제다? 대체제 보완제. 자, 이 대체제 보완제를 가기 전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소득이라는 건 정상제와 열등제가 있죠. 근데 제가 먼저 야매를 좀 가르쳐 드리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한번. 요거 이제 이따 채워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가시면은, 암기에 대한 기법이, 자, 요게, 여기다 암기를 안 했네. 우리가 이제 요거 있었어요. 자, 보세요. 시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상제와 열등제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득 탄력성에서, 이 소득 탄력성에서 같이 움직이면, 자, 소득과 수요량이 같이 움직이면 그냥요, 이건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죠? 탄력성. 플러스 값이 정상제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제죠? 열등제였어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면, 열등제는 그냥요, 이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예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우리가 교차 탄력성에서는 해당 제와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럼 만약에 X제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 수요가 늘어나면 이건 무슨 제겠어요? 대체제. 대체제. 무슨 제? 대체제예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플러스 값이 되거든요. 탄력성 잘 하셔야 돼. 그럼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슨 제다? 대체되고 마이너스는 뭐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는 그냥요 반대예요.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Y제 수요가 감소하는 건 보완제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건 무슨 제? 열등제와 보완제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여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 가셔서 우리 이제 남편분께 항상 생활비가 쪼들려요.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따라서 여보 마이너스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그래서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열등제와 보완제는 어떻게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여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했는 게 증가했죠. 같이 움직이죠. 무슨 제겠어요? 정상제가 되겠죠. 그렇죠?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자,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소득이 늘어나는 걸 감소했으니까 무슨 제다? 열등제가 되겠죠. 정상제는 아까 이게 우상향하고 얘는 좌하향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항상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아예 채워놓고 갈게요. 또 이거 다 모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걸 다 채워놓고 간다면 보세요.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면은 대체제고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였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대체제는요. 따라서 가수가 같다. 그럼 가격과 수요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보완제는 그냥입니까? 가수가 반대입니까? 반대로 가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가수가 같으면 무슨 제다? 대체제예요.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가요? 대체제는요? 같이 움직이고,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대답은 자리에 적혀져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이제. 자, 대체제는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죠. 그럼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자, 보완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놓친단 말이에요. 대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움직이 감소고, 보완제는요? 증가가 되겠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가수가 같습니까? 보완제는요? 가수가 반대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대체제는 가수가 같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도 어떻게 됐어요? 아니, 가수가 갔다면 내내만 하고 있어. 그럼 가수가 갔잖아. 증가되잖아. 보완제는 반대잖아. 올라가니까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가격도 같다. 자, 왜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가수가 같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거든요. 그죠? 따라서 가가도 같다. 가수도 같고 가가도 같은 게 대체제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근데 보완제는 그냥요 반대예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내려갔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해야 돼.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얘기했습니다. 채워놓지 말라 그랬어요? 채워놓지 말고 집어넣어서 자기가 틀리면 여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까운 장래 가격이 상승했어요? 예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사둬야 되죠? 그럼 감소 증가 중에서 어떤 거 찍으셔야 돼요? 인생 어차피 찍는 거예요. 증가하죠, 증가. 맞습니까? 근데 이제 LTV와 DTI를 높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빌려주잖아요. 이거 하향한다는 건 그냥요, 좀 제한해서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시키는 게 되겠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겁니다. 공급은 되게 쉬워요.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야 많이 팔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안 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급은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공급이 어떻게 될까? 비례죠. 근데 가격과 수요는 그냥요, 반대야. 그래서 가수반 가공비. 그럼 가격은 공급은 그냥이다, 비례다. 공급은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정입니까? 정.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은 왜 그래? 올라가잖아. 우상향이 우상. 나도 괴로워. 11월 때부터 했는데 왜 우하향이야? 우상향이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우상. 아시겠죠, 그죠? 잘하셔야 돼. 이렇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양성사님 아시죠? 여기 양성사님이 먹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면 양성사님이죠. 그 곡선 상위의 변화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양성사님이 그냥이야 점을 잘 봐요.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양선상님 점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곡선은 어떻게 돼?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건 되게 쉬워요. 상식이에요. 생산요소 가격이 시멘트 값이 떨어지면 공급을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 증가 중에서 증가죠.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맛이 같긴 했지만 이런 걸 해야 돼. 토지 가격이 토지 취득비가 많이 들어가. 공급이 하락하겠죠. 그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건축비가 줄잖아. 증가잖아요. 노동자 임금이 상승해서 내 돈 많이 나가? 감소겠죠. 금리가 하락했어? 증가라는 거죠. 업체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 마셔야 됩니다. 아실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가로를 안 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토지는 물리적 양을 늘려요? 못 늘려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0.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대요? 수직입니다. 맞습니까? 저 누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죠, 그죠? 맞죠, 그죠? 누라고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하향에서 어떻게 하죠?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아시겠죠, 그죠? 공급 법칙이잖아요. 가격이 많으면 더 많이 또 택지화 시키겠죠. 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개간 매립 간척. 여기서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는 그냥 좀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단기는 생산 요소가 좀 제약돼 있죠. 탄력적이다, 좀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작습니까? 기울기가 커서 탄력성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근데 장기는 조금 어떻게 돼? 가용 생산 요소 제약되지 않고 공급이 쉽죠.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이 작아요, 커요. 크고 양의 변화가 크죠. 근데 기간은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습니다. 신축 공급할 때는 단기는 공급이 잘 된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신축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었더라도 단기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보기 전에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QD가 수요량이고 공급량이 QS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균형이 파괴되는데,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 균형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지만 가격이 항상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건데, 들어보세요. 자, 공급 곡선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 수요 곡선은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를 수요 잡고 여기를 공급 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균형에서요, 되게 쉬워. 균형에서 200원이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많아져요, 공급자가 많아져요. 그럼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죠. 그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하락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많이 살려고 하죠. 그럼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고, 위에서 이렇게 손 들어봐요. 그럼 초과 수요야, 초과 공급이야? 공급.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내려가고. 이렇게 밑에서 손 들어봐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지? 공급이니까 공급 중에 떠 있지. 물 숫자로서 물이 이렇게 밑에 있다 했잖아. 그럼 자, 갈게. 자, 지금 가격과 임대료는 똑같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많아질까? 초과 공급일까? 초과 수요일까? 야, 대답 잘했는데, 아까.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많아지겠어요? 수요가 많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손 들어, 손 들어. 초과 공급 어디서 손 들어? 위에서, 위에서. 그럼 초과 공급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손 들어, 그냥. 그지? 그죠? 그때 초과 수요가 발생. 올라가잖아요. 할 수 있겠어? 그지? 그래서 이게 확실해. 초과 공급 어디서 손 들어?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고. 초과 수요 어디서? 밑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 장이 있는 저쪽 가서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됐다 어려워. 큰일 났어 이제. 가격과 양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미치겠어. 이거 한 장 왔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균형점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케이스를 제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점을 찍어놨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자, 균형에서 그냥입니까? 수요만 움직였습니까? 그럼 수요만 증가할 수 있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만 이동했어요? 수요만. 그죠? 그럼 증가하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그럼 균형점이 움직였죠? 그럼 우측이면 양은 무조건 증가한단 말이에요. 뭐는 무조건 증가한다? 양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얘기 좀 해봐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이해하십니까? 균형점. 그래서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해. 이렇게 올렸어? 그럼 그냥 가격이 상승해. 양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럼 우리가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노란 색깔이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좌측으로.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뤘다. 공급은 불변인데 뭐가 감소했어? 그럼 감소는 좌측 있네. 그럼 양은 감소하네.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같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손 들어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리면 그냥 가격은 떨어져. 양은 어떻게 돼? 줄잖아요. 잘해야 돼, 이거. 이거 잘해야지 맞춰.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갈게. 균형인데 이건 그냥 공급만 움직였어. 공급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갈게. 요거는 이제 파란 색깔은 이제 공급이야. 이제 수요야, 공급이야? 수요는 끝났다. 자, 수요가 증가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이잖아요. 그럼 우측은 그냥입니까? 무조건 공급은 증가, 자, 양은 증가합니까? 증가하는데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얘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가보세요. 자, 따라서 공급 증가,
그럼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그냥 양은 증가했어. 그럼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냥입니까? 공급만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가격과 양이 어디로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그럼 갑니다. 자, 공급 이렇게 본다면은 자 볼게요. 공급만 감소하면 우측이야, 좌측이야. 그럼 양은 따라가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공급 감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면 그냥입니까? 가격 올라갑니까? 양은 좌측으로 치니까 양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따라가는데 요게 가격이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가. 공급은 양만 가고 가격은 반대였죠.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서 여기를 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할 수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죠? 그럼 수요 증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찍혔잖아요. 이거 찍혔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점이 보여? 양선상님 점? 그럼 그냥이야 가격도 올라갔어. 양은 증가했잖아요. 근데 공급 증가는 이렇게 가죠. 그럼 그냥이야 양은 따라갔어.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양은 무조건 증가했어.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알 수가 없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그냥이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여기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반응은 알 수가 없어요. 자, 할게요. 그냥이야 다 이렇게 우측으로 찍혔어. 근데 아까는 가격이 올라갔고 얘는 가격이 내려갔지. 그러면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양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수요 증가는 아까 일로 찍혔죠. 대답해봐요. 공급 감소는 일로 찍혔죠. 그럼 제가 그냥입니까? 다 위로 올렸습니까? 그럼 다 이 점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양은 그냥요.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는 알 수가 없다. 양은 알 수가 없고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보세요. 같은 방향이면 양은 동일하다.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다른 방향은 자, 양은 알 수가 없다.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게 크면은 작은 걸 따르려고 그랬어요. 제가 큰 걸 따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수요 증가 폭이 공급보다 크다는 건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작은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2층 찍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지? 근데 만약에 공급 감소가 더 커요. 그럼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죠? 그럼 공급 감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칠판 보세요, 아까. 여러분, 공급 감소는 아까 어디서 찍혔죠? 공급 감소라는 자체가, 자, 보세요. 공급 감소는 이쪽으로 찍혔죠? 손 들어보세요. 일로 가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그다음이니까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공급 감소니까 그냥입니까? 양은 따라갑니까?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 따라보세요.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은 공급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가격이고 얘가 양이죠. 자, 따라서 밑을 찍는다. 그럼 양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불변이겠어요?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이다. 양이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에요. 요것도 오타 났네. 자, 뭐가 불변? 양이 불변, 양이 불변. 그래서 양이 불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양이 불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좀 못해놨네요. 무조건 가격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고. 자, 좀 지워주시 기 바랍니다. 또 못해냈고. 그 다음 얘가 수요가 완탈일 수 있죠. 그러면 어딜 찍어요? 옆을 찍잖아요. 그럼 뭐가 변화가 없습니까? 가격이 불변이죠. 그죠? 좀 고쳐주십시오. 요거 이제 루타가 좀 제가 못해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불변이고,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움직이겠죠. 증가하겠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완비면 뭐가 불변이야? 양. 완탈이면
가격이 불변이라는 걸 한쪽 불변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양의 변화와 가격 변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제 새로 만든 건데, 자, 따라서 비가더. 자, 따라서 탄양더. 자, 탄양더는 뭐냐면, 자,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게 서 있습니까? 서 있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요, 이 키가 가격이죠. 그 가격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누워 있으면 뭐가 더 크죠? 양이 더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가더라는 것은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더 크고요? 가격이고요. 탄력적일 때는요, 양이 더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비탄력적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안에 요령인데,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비탄력 하면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폭이 큽니까? 가격이 폭이 크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탈은 그냥요, 양이 폭이 커요. 양이 폭이 커죠. 그죠? 가자.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를 키울 때 비타민을 많이 먹을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까 생각 중이야. 그죠? 탄수화물은 좀 싸지. 가격이 싸. 비타민이 좀 비싸. 연구한 거야. 탄수화물 먹였더니 그냥이야, 옆으로 퍼져. 탄력도 옆으로 퍼져요. 그죠? 비타민을 먹이니까 가격이 비싸죠? 키가 크다는 거죠. 비타민 처먹였지, 비타민이 탄수화물보다 비싸지? 그럼 어떻게? 키가 크잖아요. 뭐가 커? 가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더. 그럼 뭐가 더 크죠? 가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자, 탄수화물을 막 처먹였더니 어디서 이렇게 퍼져? 옆으로 퍼지죠? 딸이 양탄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양더라는 건 탄력적으로 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든 아시죠? 비가더를 외우셨든. 비가더란 뜻은 뭐가 더 커? 가격이 더 크고 얘가 양이 적다는 거죠. 맞아요?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적은 양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많이 움직인다 해야 돼요? 양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화이팅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다음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가 더 크고? 탄력적일 때는 탄수화물 먹이니까 옆으로 퍼지고, 비타민 먹이니까 키가 크는 거야. 그죠? 연구한 거야. 비타민이 비싸. 탄수화물보다 비싸단 말이야. 가격이 더 커지는 것이. 그러면 비가더. 그럼 여기 중에서 어떤 게 더야? 얘가 더예요. 얘는 좀 덜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탄양더. 그럼 얘가 양이 더 퍼지고 좀 요거는 덜 퍼지겠죠. 화이팅. 이해하셨어요? 그럼 자, 얘는 비탄력적은 어떤 게 더 커? 가격이 더 가격이. 그 가격 변화폭은 크죠?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양의 변화폭은요, 작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탄력적이니까 옆으로 퍼지죠? 뭐의 폭이 커요? 양이 크고 가격은 더 적게 간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만 좀 아시면 다음 문제가 응용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문제가 응용이면 되게 헷갈리는 게, 이걸 이제 채워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해당제와, 가격 탄력성이나 해당제와의 가격 변화할 때 뭐의 변화를 얘기하죠? 수요량이에요. 그죠? 그럼 뭐 어떤 그냥입니까? 정성입니까? 정양적입니까? 양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갑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만약에 칠판 보세요. 자, 여기에 1이고 1이면 요건 따라서 같다.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1이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단위 탄력성, 탄력성 부분이 단위가 단위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맞나? 근데 얘가 1인데 0.5는 그냥이야. 여기 작아. 그럼 뭐가 더 커? 가격이 더 커요. 맞아? 이게 다시 비가더.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가격이 더 커. 그러면 가격 변화가 클 때는 뭐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5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고, 그렇죠? 0.반이니까. 그 다음에 어떨까? 뭐가 변화가 더 크다? 가격이 더 변화가 크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가격이 얘인데 얘가 4야. 그냥이야. 양이 더 커.
탄양더. 양이 더 큰 건 뭐야?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헷갈려요. 물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헷갈리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가격이 더 크면 뭐다? 비탄력적이고, 양이 더 크면 탄력적이라는 게 많이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비탄력적 나왔죠? 그래서 비가드?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 그럼 그냥이야 이건, 자, 우리가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이고 똑같죠? 따라서 탄양 더? 탄은 어디가 더 커? 양의 변화가 더 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지문 놓잖아요. 무조건 틀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양이 더 큰 건 뭐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양이 더 큰 거. 완만하죠? 오케이? 근데 가격이 불변인 건 그냥이야 완전히 누워있어. 그러면 무한대잖아요. 수평선이 돼요. 얘는 그냥이니까 완전히 서 있으니까. 서 있으면 뭐가 변화가 없어요. 양이 불변이고 탄력성이 여기고 수직선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맞히셔야 돼요. 자, 이제 잘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B가 더. 그럼 비탄력적일 때 뭐가 변화가 커요? 가격이 변화가 크죠. 화이팅? 양은 작겠죠. 작고 가격이 크겠죠. 탄력적일 때는 뭐가 더 커요? 양이 더 크고 가격 변화가 작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셨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에요? 커닝즘에 커닝즘. 중개업 하시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죠? 진짜. 중개사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데 눈치 굉장히 빠르세요. 딱 보면, 양물변. 이렇게 양물변.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 느리면 의뢰인을 꼭 뺏겨요. 아시겠죠? 그죠? 눈치가 빨라야 돼. 그것도 커닝할 수 있지. 완전 탄력적일 때 뭐가 변화가 없어. 잘한다. 가격 불변이에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미세한 가격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뀌죠. 그 무한대는 아까 무엇이었어요? 완전 탄력적이었잖아요. 할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비가더.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더 크다는 거죠? 가격 변화가 큽니다. 따라서 탄양더. 탄력적일 때는요. 양의 변화가 크다는 게 가장 수강생들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어차피 포기하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무슨 제? 대체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그럼 이제 회식 시간에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는데 얼큰하게 취했어요. 그럼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죠. 그래서 아줌마 콜라 주세요. 콜라 없다 그래. 뭐 달라 그래요? 분위기 파고 밥 2공기만 더 주세요. 그러진 않겠지. 그럼 사이다 없어요 그러면요. 한타 없어요 그러면 오란씨 이렇게 하겠죠.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요. 넓어요. 넓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다른 데도 도망갑니까? 그럼 도망가지 못하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될수록? 많을수록. 단기보다 어떻게? 장기가 대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꿈을 꾸다가 골목길에서 대장을 좀 달라고 했어요. 대장 주세요. 뭘 달라고요? 대장 주세요. 이거 좀 보이세요? 대장 주세요? 그러면 아까 봐봐.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먹지.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이야 도망 잘 가야 돼. 잘 가면 탄력적이잖아요. 도망 못 가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단기, 장기. 상업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죠. 전체예요? 세분화. 세분화될수록 더 동질적으로 바뀌잖아요. 용도가 어려워야 돼? 용이해야 돼? 다양해야 되는 게 좋죠. 그죠? 따라서 대장 주세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이 작을까, 클까? 크죠? 근데 기울기는 반대잖아요. 기울기는 어떤다? 완만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그럼 주거가 상공에 비해서 비탄력, 탄력성이 어떤다? 커지겠죠. 맞죠?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죠.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자, 그럼 용도 변경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더 많이 늘리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근데 용도 변경이 어렵고 규제가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알죠? 장기가 더 탄력적이죠. 왜? 시간이 많이 주니까 탄력적이고, 시간이 짧으면 비탄력적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칠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공임대주택을 전부가 조금밖에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따라봐, 어떻게? 무슨 죄가 많아? 대체제가 많아. 대체제가 어떻게? 대체제가 어떻게? 그럼 만약에 가격이 막, 임대인이 막 오른다 그러면 딴 데로 도망가지.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탄력적인 애한테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고,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는 그냥이야 저가 정책을 써야 돼.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비단 아시죠? 비단. 비단은 비싸. 그다음에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다음에 비탈 고가. 대답 잘해? 비탈 고가? 그 뭐냐고? 고가. 오케이? 비단 고가, 비탄 고가. 아시겠죠? 근데 탄력적이 1보다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죠. 그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 가격을 올려야죠. 그럼 수입도 증가하겠죠. 잘할 수 있겠어요? 탄력적은 대체제가 많잖아요. 그럼 갈 데가 많으니까 유리하게 가격을 내려야지만 수입이 증진되겠죠. 잘하십시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와서 이제 아까 자,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마이너스 썼죠? 손 들어보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여보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여보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열등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무슨 제가 들어가겠어요? 정상제가 들어가죠. 파이팅.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보죠? 보가 뭐야? 마이너스가. 보완제란 말이야. 그럼 대체제는 플러스니까 정상제고 보완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계산 문제를 우리가 좀 느낌 좀 어려운데 여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이건 무조건 뜨는 계산 문제인데. 따라서 탄력성의 계산. 자, 그래서 해설은 다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제 즐겨볼게요. 자, 갑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4죠. 지금 보고 있나요? 얘가 4라는 뜻이에요. 소득의 탄력성은 얼마예요? 2. 자, 따라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자, 그러면 오피스텔이 그냥입니까? 밑에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그죠? 근데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 나는 거죠. 얘가 3이죠. 근데 가격이 다 얼마씩 올라갔어요? 3%씩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습니까?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3, 4, 10이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 10이 감소했다는 건 마이너스를 적어 놓으세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래야지만 계산 방식이 됩니다. 마이너스 까진 거죠. 근데 2, 3은 6이죠.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럼 마이너스 적으셔야 돼요? 플러스 적으셔야 돼요? 플러스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못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OP가 3% 정도, 3, 3은 9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9% 증가했죠.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로 적응하셔야지만 이게 계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감소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증가야.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양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6하고 9를 더하면 얼마야? 요거 6하고 9. 15에서 12까? 그럼 3%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럼 결론은 몇 %를 증가시켰죠? 3%를 증가한 겁니다. 이게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감소다, 증가다? 증가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제 요거 공급만 좀 남았는데, 잡을게요. 자, 공급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판. 자, 공급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결정판인데, 자, 따보세요. 물단장. 자, 보세요. 오늘 배웠던 부중성 때문에 공급이 완전히 물리적 공급 수직이죠. 그 다음에 가파르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완만하면요?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맞나? 자, 그래서 따보세요. 물단장. One more time. 물단장. 그 물은 뭐지? 수직이에요. 그죠? 장기가 먼저 나옵니까? 단기가 먼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장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단장. 그럼 단기가 먼저니까 급해요? 좀 완만해요? 급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장기는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당장을 아시겠어요? 그럼 물당장은 얘는 그냥이야 완전 B야. 자, 장이 먼저 나와야 돼? 단이 먼저 나와야 돼? 장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하고 장기를 봤을 때, 자, 공급도요, 단기는 공급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얘기해보죠. 아까 대체지였죠. 단기는 장기로 갈수록 대체지입이 쉽거든요. 공급도요,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너 1년 안에 만들어 보단 단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무조건 수요나 공급이나 무조건 공통점이 단기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장기는요. 탄력적은 무조건 같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수요만 그렇습니까? 공급도 그렇습니까? 그럼 아예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지? 그럼 단비장타는 공급에서 먹히니 수요도 먹히니? 수요도 먹혀요. 맞나? 그것도, 그럼 어디가 답답해? 단비장탄? 그럼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보다 탄력적이에요. 얘도 먹힌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커집니까? 탄력성이. 길이가 안 말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단비장탄의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만 그렇습니까? 수요도 그렇습니까? 그럼 아예 무조건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상도에. 거기에 단비가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단비가 내려요? 장탄에 단비가 내린다. 단비장탄. 자, 공급만 그렇습니까? 수요도 그렇습니까? 아까 대장주세형 기억나시죠? 장이 뭐였죠? 장기잖아, 장기. 이해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탄력성은, 자, 따라서 탄양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뭐의 변화를 얘기한다? 양의 변화를 얘기해요. 양을 많이 늘리냐, 적게 늘리냐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여기 공급이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죠.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공급하기가 쉬울까요? 탄력적이죠. 그렇죠. 탄력성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러면 자극이 얘고 반응이 얘죠. 그러면 우리가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자,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어떻게 돼요? 같죠? 개인적인 반응. 다르다는 거야. 그럼 나는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지. 그럼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면 그냥 양을 더 많이 늘려요. 그럼 뭐 비탄력과 탄력 중에서 어디가 공급하기가 쉬울까? 탄력적이 쉽단 말이에요. 비탄력적은요? 어렵죠. 그럼 어려우면 탄력, 비탄? 쉬우면요?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아까 단비장탄 아시죠? 근데 이거 하나만 보실게.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좀 오래 걸립니까? 옷은 좀 짧게 걸리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짧은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의 소요기간이 길면 탄력적이다, 오히려 비탄력적이다?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단비장탄 나올 때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죠. 그럼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됩니까? 아파트는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더 공급이 쉬워요? 어렵죠. 그럼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건축하는데 기간이 짧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만들잖아요. 탄력적이고. 용도 변경이 용이하면 공급이 쉽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잖아요. 생산을 늘릴 때 생산용 시멘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이 쉽습니까? 어려우면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인하가 어려우면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아시겠죠? 꼭 정리하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이 좀 어려운데 경기 변동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추계물을 보는데 자, 따라서 순환적, 추세적, 계절적, 불규칙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거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랑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헷갈려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얘는요,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점을 찍고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다면 계절 찍으셨습니까? 이건 순환적입니까? 순환이에요. 계절하고 달라요. 그런가요? 계절은 그냥입니까? 매월마다 반복을 합니까? 그럼 봄과 가을은 우리가 거래가 잘 되는 겨울은 뜸하죠. 방학 1년 동안 한 번씩 계절적으로 특성에 따라 바뀌는 건 이건 뭐다?
계절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계절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정점, 저점이 나오면 순환입니다. 뭐가 나면? 그러니까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했다. 그럼 이건 계절이에요? 이건 순환이에요. 순환이죠. 12월 달은 건축 허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들죠. 이건 계절적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세적은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이건 장기적인데, 이건 잘 안 나오고, 불규칙이라는 게 나오지만 무작위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로 나올 수 있다? 무작위적. 자, 그럼 무작위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건 불규칙이라는 것은 순환입니까? 좀 비순환입니까? 예측하기 어렵죠? 그럼 정부 대책이나 정책 규제 같은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일시적, 우발적 자연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채워볼게요. 칠판. 자, 정점을 찍고 5월 달에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럼 못 찍으셔야 돼요. 순환. 자, 지속적 나오면 뭐예요? 추세. 지속적 추세예요. 계속 가니까. 그 다음에 매월마다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계절적 특성으로 방학 동안에 원룸에 공시 생겼다. 뭐예요? 계절이죠. 자,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무작위적이에요. 예기치 못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 들어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입니까? 일반 제한입니까? 일반 제한은 바로바로 생산이 되잖아요. 일반 경기는. 근데 부동산은 착공의 정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회복이 빠릅니까? 회복이 좀 느립니까? 후퇴가 빨라요. 그럼 여기에 시간차가 타성기간이라는 게 건축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가 짧다, 길다. 진폭이 크죠?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가 크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다, 길다? 길고, 진폭이 어떻게 돼요? 크다고 하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 팽창과 밑에 내려가는 수축이라는 게 그게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반 경기비의 타성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타성기간이라는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게으른 사람 좀 늦게 일어나죠. 그럼 타성기간이 길다는 건 그냥입니까? 건축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2, 3년 늦춰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타성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다, 길다? 길죠.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주기가 분명할까요? 좀 불분명할까요? 규칙이에요? 불규칙? 불규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강남에 투기 발생하면, 자, 우리가 수도권 발생하면서 서울이 발생하면서 전국 투기 반응이 들죠. 그러면 그냥요, 전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국지적에서 전국적으로 할 때 되겠죠. 자, 부동산은 지역 도시별로 유형이 같습니까? 다르죠. 아, 이거 상식이야, 상식. 서울이 좋으면 또 지방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같다, 다르다. 다르고요. 부동산 경기는 부분별로 다양하죠. 자, 회복이 어떻게 됐어요? 느리고 후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자, 회복이 빠르다, 회복은 느리다. 착공에서 완공까지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밑에가 정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위에 가요. 정점이고 밑에가 저점이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게 확 냉각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등산을 해보시게 되면 2시간 잡으면 올라가는데 그냥요, 좀 오래 걸려요. 내려가는 데는요, 짧게 걸린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저점에서 정점 가는데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갈 때는 짧게 걸린다는 거죠. 그럼 장기? 단기. 단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한 방에 훅 간다. 어머 타임. 한 방에 훅 간다. 어떻게 돼요? 한 방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쭉 가다가 훅 가는 거죠. 대답하면 내가 훅 가요. 따라서 훅 간다. 훅 가면 어떻게 짧게 빨리 가죠. 그럼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이렇게 빨리 훅 간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